인천공항 국제선 청사 1층, 오전 9시 30분. 수백 명의 여행객들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떠나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아침 풍경이 단 한 마리의 개 때문에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틀거리며 걸어 나온 하얀 진돗개 한 마리. 털은 군데군데 엉켜 있었고 내 발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던 사람들이 멈춰섰고 아이들은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걔가 어떻게 공항 안까지 들어온 거야? 저거 주인 없는 게 아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경비보안 담당 도현은 반사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18년째 이 공항을 지키고 있는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 주세요. 도현이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구는 그제야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현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도현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백구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도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도현이 손을 내밀자 백구는 조심스럽게 코를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백구의 목 아래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도현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희미하게 번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 아이를 믿어주세요. 이 아이가 위험을 막을 마지막 열쇠입니다. 도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거 동물통제센터로 넘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후배 박지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현은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도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도현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백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특정 방향을 향해 날카롭게 짚기 시작했습니다. 특수화물 보관구역 쪽이었습니다. 저기 뭐가 있나? 도현이 백구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그쪽을 향해 짖었습니다.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경고하듯 무언가를 알리듯 짖고 있었습니다. 설마. 박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현도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떠돌이 개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당장 화물보관소 확인해. 도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지수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방향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인천공항에 나타난 한 마리의 개가 불러온 혼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개를 통해 자신의 가족, 자신의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수화물 보관구역은 공항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반 승객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화물이나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물품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도현은 백구를 임시로 후배에게 맡기고 곧장 보관소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도현이 떠나자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결국 도현은 백구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백구는 그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몸은 계속 긴장 상태였습니다. 귀가 바짝 서 있었고 코를 벌름거리며
무언가를 쫓고 있었습니다. 지하 보관소 문이 열렸습니다. 30년 근속 베테랑인 정만식 팀장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현 씨,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저게는 오늘 아침에 들어온 화물 중에 특이한 거 없었습니까? 도현의 질문에 정만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도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거라니 다 정상적으로 처리됐는데요.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도현이 보관소 안으로 들어서자 백구가 갑자기 도현의 손에서 벗어나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잠깐. 백구는 쌓여있는 화물 상자들 사이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상자 앞에 멈춰서더니 미친 듯이 바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으로 시멘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보관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상자 뭡니까? 도현이 정만식을 돌아봤습니다. 정만식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오늘 아침 6시쯤 들어온 건데 발송인 정보가 불명확해서 보류 중이었습니다. 내용물은요? 서류상으론 기계 부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현은 백구를 진정시키고 상자에 다가갔습니다. 평범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반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다시 합시다. 이미 통과된 건데요. 다시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만식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검사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기계 부품처럼 보이는 금속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짖었습니다. 특히 상자 안쪽 구석을 향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도현은 장갑을 끼고 부품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자 바닥에 붙어 있는 얇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떼어냈을 때 희미한 화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뭔가 묻어 있는데요. 박지수가 휴대용 검사기를 가져와 천을 스캔했습니다. 몇 초 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형 이거. 박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경고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위험 물질 반응. 폭발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세관에 연락하고 이 상자 발송인 추적해. 도현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보관소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만식은 서류를 뒤적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도현은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이제 조용히 앉아서 도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대체 뭐니?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개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개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형, 이거 큰일인데요. 만약 이 화물이 그냥 통과됐으면. 박지수의 말을 도현이 끊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 1시간 후 세관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자는 압수되었고 정만식은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보관소는 봉쇄되었습니다. 도현은 복도 벤치에 앉아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피곤한지 도현의 다리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발, 엉킨 털, 여윈 몸.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 아이를 믿어주세요. 이 아이가 위험을 막을 마지막 열쇠입니다. 마지막 열쇠라. 도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뜻일까요? 더 큰 위험이 남아있다는 뜻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지연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종수 생일인 거 잊은 거 아니죠?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아, 미안. 이리 좀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너 잠깐만 나랑 집에 가야겠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케이크 초 냄새와 함께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네요, 또. 종수 기다리다가 지쳐서 방에 들어갔어요. 지연은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공항에서 큰일이 있어서. 도연이 변명하려는 순간 백구가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연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깨야. 아니, 이름은 아직 모르는데 오늘 공항에서 걔를 왜 집에 데려온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백구는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긴장한 듯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임시야, 임시. 사정이 있어서 그래. 하루만이요? 당신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연이 행주를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종수 학비에, 이번 달 관리비도 밀렸는데 걔까지 키울 여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연이 설명하려 했지만 지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인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요. 남일은 다 챙기면서 정작 집안일은 뒷전이잖아요.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챙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종수가 나왔습니다. 대학생인 아들은 부모의 다툼에 익숙한 듯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를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종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백구는 종수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도연에게도 이렇게까지 반갑게 굴지 않았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이 아이? 종수가 무릎을 굽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종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종수의 얼굴을 자세히 냄새 맡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발견했어. 근데 이상하게 우리 쪽으로 계속. 도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구가 갑자기 종수의 가방 쪽으로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종수가 현관에 벗어둔 백팩이었습니다. 백구는 그 가방을 킁킁거리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그래, 애가? 종수가 당황해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종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생각난 듯 했습니다. 종수야, 무슨 일 있어?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모성애가 발동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수가 가방을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종수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며 낮게 킁킁거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도 이랬습니다. 위험한 화물 앞에서도 정확히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평범한 개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 팔짱을 꼈습니다.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공항에 나타난 백구, 쪽지, 그리고 위험물질이 든 화물을 찾아낸 일까지. 지연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견이었다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
근데 움직임이 훈련받은 게 같아. 그리고 이 쪽지. 도연이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읽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마지막 열쇠라니 무슨 영화 대사 같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오늘 큰 사고를 막았어. 이 아이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만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어디든 데려가야 해요. 우리 형편에 개 키울 여유 없어요. 알았어. 고마워. 도연이 백구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종수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백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복도를 응시했습니다. 종수야, 괜찮아? 지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종수의 대답이 들렸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지연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부모라면 알 수 있는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역시 잠들지 못한 듯 가끔씩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수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종수가 현관에서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긴장한 표정, 그리고 떨리는 손. 백구가 도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고하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백구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막은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위험이 자신의 집, 자신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종수는 학교에 갔습니다. 도연은 백구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들렀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혹시라도 신원 확인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칩이 없네요. 예방접종 기록도 없고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던 수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오래된 상처 자국인데요. 보통 개들한테서는 보기 힘든 흉터예요. 무슨 상처인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날카로운 파편에 맞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옆구리 쪽에도 있고요. 수술 흔적도 있어요. 도연은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앉아 도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도연 발치에 앉아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훈련받은 개의 자세였습니다. 너 어디서 온 거니? 도연이 중얼거렸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여보, 종수 오늘 몇 시에 들어온대요? 글쎄 아침에 6시쯤 수업 끝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지금 7시가 넘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젯밤 종수의 불안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전화해 볼게. 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연결만 되고 받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코를 벌름거리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도연이 백구가 보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공원 입구 쪽이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반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종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수야, 어디야? 엄마가 걱정하시는데. 저 지금 좀 이상한 사람이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도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학교 뒤쪽 골목인데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뒤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이 다시 걸었지만 이번엔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종수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백구가 더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길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도연이 뒤따라 달렸습니다.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달렸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백구는 한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종수의 대학교 뒤편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투는 소리, 그리고 종수의 목소리. 제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도연이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종수가 벽에 몰린 채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방 내놔. 지금 당장. 남자 중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날아들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2 남자 사이에 섰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하는 자세였습니다. 이게 뭐야? 남자 하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백구의 기세에 눌린 것입니다. 다른 남자가 무언가를 주머니에서 꺼내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도연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백구가 쫓아가려 했지만 도연이 막았습니다. 종수야, 괜찮아? 도연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종수는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도연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종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청년이 아버지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백구는 골목 입구를 지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연을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를 마쳤습니다. 종수는 진술을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였어요. 학교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직접 다가왔어요. 왜 그런 거지?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경찰이 물었습니다. 종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봉지 안에는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도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실험실에서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웠어요. 버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백구가 그 봉지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공항에서 화물 상자를 대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경찰이 봉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검사해 봐야겠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공항의 위험물질, 종수가 주운 가루, 그리고 아들을 위협한 남자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종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종수를 지키겠다는 듯이.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개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도연의 집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종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연은 아들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종수 발치에 앉아 고개를 종수의 무릎에 기댄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한테서 연락 왔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아직이야.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분석 결과 나온대.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루가 평범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공항에서 발견된 화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종수야. 도연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실험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험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항공정비과 실험실인데 주로 밤에 청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하고 있었는데 선배 하나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평소에 본 적 없는 선배였는데 뭔가 상자를 옮기고 있더라고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상자 어떻게 생겼었어? 나무 상자였어요. 크지 않았는데 선배가 그걸 실험대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늘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다음 날 아침에 청소하러 갔는데 상자는 없어졌어요. 근데 바닥에 그 봉지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마 상자 옮기다가. 종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지연이 아들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공항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박지수 나야. 지난주 공항 화물 기록 다시 확인해 줄 수 있어? 형, 무슨 일이에요? 특히 항공정비 관련 자재나 부품으로 신고된 것들. 그리고 수취인이 대학교나 연구소로 되어 있는 것들. 잠깐만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백구가 고개를 들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 있긴 한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들어온 화물이 하나 있어요. 항공 부품으로 신고됐고 수취인이 종수 씨 학교 항공정비과 실험실로 되어 있네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화물 지금 어디 있어? 이미 인수됐다고 나오는데요. 수취인이 직접 가져갔대요. 근데 이름이 정만식 팀장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뭐?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만식. 공항 특수화물 보관소 팀장. 어제 조사받으러 끌려갔던 바로 그 사람. 형,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당장 그 화물 관련 서류 전부 보존해. 그리고 정만식 조사 기록도. 전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으로 들어온 위험물질, 정만식이 관여된 화물, 종수의 학교 실험실, 그리고 아들을 위협한 남자들. 여보, 이거 심각한 거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훨씬. 도연이 돌아서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가 지켜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백구. 백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종수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굽혀 백구와 눈을 맞췄습니다. 백구의 눈에는 지혜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종수가 위험하다는 걸. 백구가 도연의 손을 핥았습니다. 대답하는 것처럼.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누가 왔을까요? 도연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그것도 2명이나. 문을 열자 중년의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인천공항경찰대 강력계입니다. 도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들분이 오늘 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서요. 형사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백구가 즉시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경찰이에요. 도연이 백구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한 형사를 노려봤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들분이 습격당했을 때 가지고 있던 물질 분석이 나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게 뭔데요?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일종입니다. 단독으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다른 물질과 결합하면. 형사의 말이 끊겼습니다. 도현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만식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공항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조직의 심부름꾼이었다고요. 위험물질을 분산해서 반입하는 역할이었답니다. 분산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여오면 적발되니까 조금씩 나눠서 여러 경로로 들여온 겁니다. 공항 화물, 우편, 그리고 형사가 종수를 쳐다봤습니다. 대학 실험실 루트까지 이용했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종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조직의 운반책으로 이용될 뻔했던 것입니다. 백구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한 형사를 향해서였습니다. 그 형사의 손에서 미세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가 왜 이래요? 형사가 불편한 표우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백구를 보다가 형사의 손을 봤습니다. 손목에 작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공항에서 봤던 화물 상자에 묻어 있던 것과 비슷한 색이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경찰 안에도? 도연은 재빨리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백구의 반응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공항에서도 종수를 구할 때도 정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례지만 손목에 뭐가 묻은 것 같은데요. 도연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이거요? 오늘 증거물 검사하다가 묻었나 보네요. 증거물이요? 네. 정만식 사건 관련해서 압수한 물품들이 많거든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짖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백구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문을 닫자 백구가 더 격렬하게 짖으려 했습니다. 도연이 백구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백구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박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온 형사들 신원 확인 가능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누가 갔는데요? 인천공항경찰대 강력계라는데. 형, 이상한데요. 그쪽에서 오늘 출동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종수 씨 사건은 관할이 달라서. 도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짓 경찰. 아니면 조직과 연결된 내부자. 당장 진짜 경찰 보내. 알겠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의심을 들키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걔가 좀 예민해서요. 괜찮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종수 씨, 그 선배 이름이 뭐라고 했죠? 실험실에서 상자 옮기던 사람. 종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내일 정식으로 진술서 작성할 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애가 오늘 많이 놀랐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형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도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그 봉지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오늘 경찰서에서 다 가져갔는데요. 아, 그렇군요. 형사가 일어섰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죠. 두 형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명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인터폰 화면으로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야. 저 사람들 가짜야. 뭐라고요? 종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입을 막았습니다. 도연은 안방으로 가서 백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경계 상태였습니다. 현관 쪽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짐 싸.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는데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빨리. 지연과 종수가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에서 사람 셋이 내렸습니다. 빨리 해야 돼. 도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도연은 현관문을 열기 전에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으로 가자. 엘리베이터는 위험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층에서 1층까지. 백구가 앞장서서 내려갔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5층쯤 내려왔을 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급하게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숨어. 도연이 가족을 5층 복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10층으로 올라가는 소리였습니다. 지금이야.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출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지하 주차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를 타고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의 차가 보였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구가 뒷좌석으로 뛰어 올랐고 종수와 지연이 탔습니다. 안전벨트 매. 차가 출발했습니다. 주차장 출구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승합차가 출구를 막아섰습니다. 젠장. 도연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반대편 출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승합차가 뒤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종수가 소리쳤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차가 급가속했습니다. 좁은 주차장 통로를 빠져나가 램프로 올라갔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차단기가 부서지며 차가 도로로 나왔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2대의 차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뒷창을 보며 짖었습니다. 경고하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꼭 잡아.
밤거리를 질주하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구가 알고 있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도연은 익숙한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이라면 CCTV도 많고 경비도 삼엄했습니다. 조직도 함부로 손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보,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제일 안전해. 뒷좌석에서 종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따라오고 있어요. 도연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클렉슨 소리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을 향해서였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차로 앞에 또 다른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차봐. 도연이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차가 옆길로 꺾이며 타이어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양쪽에 건물이 빽빽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속도를 늦췄습니다. 좁아서 추격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큰 길로 나왔습니다. 공항까지 10분 거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다시 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새 대였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것입니다. 안 되겠어. 내려야 돼. 도연이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 옆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내려. 가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구가 먼저 뛰어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쪽으로. 도연이 가족을 이끌고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어두웠습니다. 철골과 시멘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뒤에서 차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디 갔어? 저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낯선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도연은 가족을 벽 뒤에 숨겼습니다. 백구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습니다.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뛰쳐나갔습니다. 안 돼. 도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구는 손전등을 든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깨가 있어.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백구는 한 명씩 공격하며 주의를 끌었습니다. 도연은 그 틈을 타서 가족을 이끌고 반대편으로 움직였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층, 3층, 4층.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아버지, 백구는요? 종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 아이는 똑똑해. 도연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백구가 다치면 어떡하죠? 5층에 도착했을 때 아래층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엎드려. 도연이 가족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지연이 종수를 껴안았습니다. 또 총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 백구였습니다. 아직 괜찮았습니다. 저기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손전등 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더 올라가야 돼. 가족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6층, 7층. 마침내 옥상 문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젠장.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있는 힘껏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건물까지는 3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점프하면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야 돼. 미쳤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바로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넷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가방 내놔. 남자 중 하나가 종수를 가리켰습니다. 가방엔 아무것도 없어요. 종수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가 뭘 봤는지 우리는 알아. 그리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남자가 총을 겨눴습니다. 종수를 향해서였습니다. 도연이 아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비켜. 안 그러면 너부터 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떨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아버지 뒤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옥상 문 뒤에서 하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총을 든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입으로 남자의 팔을 물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백구야. 종수가 소리쳤습니다. 혼란 속에서 도연은 움직였습니다. 떨어진 총을 주워들었습니다. 남자들을 향해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남자들이 멈췄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한 남자의 팔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뒤로 물러서. 도연이 외쳤습니다. 남자들이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진짜 경찰. 경찰이다. 엎드려.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건물 아래에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박지수가 보낸 것입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포위당한 것입니다. 끝났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백구가 남자를 놓고 도연에게 왔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괜찮아, 잘했어. 도연이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힘없이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백구 덕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 2층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항 직원들, 경찰, 그리고 언론까지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 옆에는 지연과 종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종수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백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파란색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리의 부상은 많이 나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백구는 씩씩하게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 사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공항의 안전을 그리고 한 가족의 생명을 지켜준 영웅을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계의 이름은 백호입니다. 2년 전까지 경찰 특수수색대에서 활동했던 위험물 탐지견이었죠. 작전 중 부상을 입고 은퇴했지만 그 용기와 본능은 여전했습니다. 사장이 잠시 멈추고 서류를 봤습니다. 백호는 실종된 후 우연히 우리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밀반입 사건을 막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국제공항은 백호에게 명예보안견 칭호를 수여합니다.
사장이 메달이 달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메달이었습니다. 백호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백호는 얌전히 앉아서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백호의 새로운 가족이 될 도연 씨 가족을 소개합니다. 도연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연과 종수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백호는 종수에게 다가가 몸을 비볐습니다. 도연 씨,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도연에게 건네졌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구한다는 것을요. 도연이 백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백호는 버려진 개였습니다. 다쳤고 혼자였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없었다면 제 아들을, 제 가족을 잃었을 겁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종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백호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진짜 가족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굽혀 백호와 눈을 맞췄습니다. 백호가 도연의 손을 핥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연이 백호를 껴안았습니다. 종수와 지연도 함께 다가와 백호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족의 포옹이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4명은 그저 서로만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은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종수가 불렀습니다. 응, 제가 조종사 되고 싶어요. 포기했었는데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도연이 아들을 봤습니다. 종수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지연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앞으로 좀 더 함께 있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중요하잖아요. 알아.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도연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손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백호는 세 사람 사이를 빙글빙글 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행복한 건 확실했습니다. 우리 집 가자. 백호야. 종수가 말했습니다. 백호가 짖었습니다. 밝은 소리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도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항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지켜온 곳.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지켜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정만식과 그의 조직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공항을 이용한 위험물 밀반입 루트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종수의 학교 실험실도 조사를 받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이 사건으로 공로상을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백호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지연과는 오랜만에 데이트도 했습니다. 종수는 다시 조종사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가족이 함께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가끔 공항을 방문했습니다.
명예보안견으로서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고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할 때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백호를 보면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쓰다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백호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저녁에는 거실 소파에 누워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밤에는 종수 방 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전히 종수를 지키는 것처럼 어느 주말 오후 가족은 함께 바닷가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백호는 처음 보는 바다에 신이 나서 달렸습니다. 파도를 쫓고 모래를 파고 갈매기를 보며 짖었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응. 우리 모두. 백호가 왔을 때 처음엔 부담이었어요. 솔직히,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백호 없는 우리 가족은 상상이 안 돼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맞아. 백호가 우리를 완성시켜준 것 같아. 종수가 백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백호는 온몸이 모래투성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백호 좀 보세요.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 백호 용감하네. 지연이 웃으며 백호를 쓰다듬었습니다. 백호는 혀를 내밀고 헥헥거렸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네 명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백호가 나타났던 그날 공항 청사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순간을 쪽지에 적혀있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믿어주세요. 이 아이가 위험을 막을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위험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족 안에도 마음속에도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백호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줬습니다. 범죄자들로부터만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멀어지려던 마음들로부터도. 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종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아서. 저도요. 종수가 웃었습니다. 백호가 종수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백호는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도연은 백미러로 잠든 백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지연을, 뒷좌석의 종수를 봤습니다.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떠돌이 백구는 이제 떠돌지 않았습니다. 집이 생겼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도현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안전은 경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진짜 용기는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백호가 그랬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 찾아온 빛이었습니다. 가족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호가 기다리고 있을 따뜻한 집으로.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그곳으로. 그렇게 인천공항에 나타난 하얀 떠돌이 백구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